문법. 자, 얘들아 문법 펴주세요. 문법 몇 쪽이요? 응? 몇 쪽이요? 잠깐만. 자, 68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자, 문법 68페이지 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중등 때 해봤던 품사를 다시 들어갑니다. 품사. 그래서 일단은 오늘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념은 68페이지 한 장만 할 거예요. 일단 개념은요. 자, 그래서 여기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온 거 있죠? 같이 할 거야. 같이 좀 풀이할 거고요. 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자, 나쁜 소식은 문법 숙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다음 주 테스트는 없어요. 다음 주 테스트는 테스트야. 수업이 아니고 얘들아. 알겠지? 다음 주 테스트는 한 주 쉬어요. 알겠습니까? 자,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테스트 날짜에 안 오시는 거야. 테스트 날짜에. 오케이? 근데 뭐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톡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시간 까먹으면. 자, 그래서 일단 숙제부터 내가 체크해 줄게요. 자, 61페이지 빨리 펴보세요. 자, 숙제부터 일단 체크 빨리 하고 시작합시다. 자, 61페이지. 자, 좀 빨리 펴주세요. 빨리 합시다. 자, 별표 칩니다. 별표 친 거 풀어오시면 돼요. 2번 별표, 3번 별표 넘어가시고, 자, 6, 7, 8 별표. 6, 7, 8이야. 그 다음에 11번 별표. 11번 넘어가세요. 자, 13, 14 별표. 13, 14. 그 다음에 16번, 19번. 16번, 19번 별표. 자, 마지막 장. 20번 별표. 24, 25. 24, 25. 한 반 정도 돼요. 요거 꼭 풀어오세요. 자, 이제 68페이지 일단 보자. 요거 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가자. 일단 품사 봅니다. 품사란 단어를 공통된 성질을 바탕으로 갈래를 나눠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들어가셨는데 품사가 뭐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품사의 분류 기준. 첫 번째, 불변화 별표.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음. 변하지 않음. 자, 그래서 이거 3개 묶어줄래?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서 뭐라 그러죠? 체언이라고 하죠. 보통 체언 뒤에 들어가는 기생충 같은 애가 뭐예요? 조사다, 조사. 자, 체언에는 조사가 결합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기능한대. 요거 우리 나중에 문장 성분 파트 할 때 다시 들어갈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묶으세요. 관형사, 부사는 뭐라 그러죠? 꾸며주는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을 꾸며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탄사, 조사 묶어주세요. 자, 감탄사는 독립어이라고 합니다. 독립어는 다른 단어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거고, 자, 조사는 관계연이라고 부르죠. 다른 단어들을 관계에 맺어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불변어예요. 자, 이제 가변어 별표. 가변어 별표. 자, 가변어는 형태가 변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줄래? 요렇게. 자, 잘 들어. 조사는 불변어야.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 조사 중에서 변하는 예외적인 조사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게 무슨 조사래? 무슨 조사래, 얘들아? 서술격 조사. 여기 안 써있네. 요렇게 빼자. 뭐뭐이다. 요거야. 뭐뭐이다, 뭐뭐이고, 뭐뭐이니 또는 뭐뭐이어서. 알겠니? 요렇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는 무슨 어다? 가변어다. 됐지? 자, 그 다음 동사나 형용사는 뭐라 그러죠? 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어간과 어미가 있는데 어미를 활용했기 때문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문장에서 주체 동작이나 작용 또는 성질이나 상태, 자, 이런 걸 서술하는 겁니다. 서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라 부르고 가변어다. 자, 여기 볼게요. 자, 학교, 명사, 조사, 이거는 불변어야. 근데 가다, 갈까, 이거는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다? 가변어다. 자, 내려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체험 봅시다. 자, 체험 중 명사를 먼저 살펴볼게. 자, 명사는 별표입니다. 사물, 사람,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야. 그래서 사용 범위에 따라 보통과 고유가 있고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과 의존이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외울 거 뭐밖에 없을까요? 암기할 거. 저 4개 중에. 보통, 고유, 자립은 다 알아요. 알겠죠? 너무 많고 종류가 너무 많고 그냥 다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근데 외워야 되는 게 있어. 막 외워야 되는 게 저기 무슨 명사일까? 저기. 그래, 의존이야. 의존의 별표 3개 쳐. 이거 암기야, 얘들아. 암기.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저게. 알겠지? 외워야 돼 저거를. 자, 일단 보자. 보통 명사.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의 두루 쓰이는 밑줄. 학교, 장군, 바다. 학교 종류 많지, 장군 종류 많지, 바다 종류 많아. 알겠지? 그 다음 고유명사.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거야. 서울대학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 한 명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순신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근데 그 이순신은 그 장군 이순신 아니잖아요. 맞지? 그래서 태평양 하나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립명사.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건, 사람, 신발, 동물 대부분이 자립명사예요. 됐습니까? 자, 잘 들어. 장난치지 마라. 너 진짜 마지막이야. 자, 의존명사는 앞에 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명사야. 별표. 자, 의존명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 자, 그래서 종류가 2개 있어요. 지금 보면 단위성, 형식성이래. 볼까? 단위성은 수량을 셀 때 단위로 쓰이고 형식성은 실질적 의미가 없대. 한번 볼까? 자, 한 켤레, 여러 마리 할 때 켤레랑 마리 같은 게 단위성 의존명사야. 알겠니? 근데 그냥 켤레, 그냥 마리만 있으면 의미가 완성될 수 없어. 그렇지 않아, 얘들아? 얘들아, 여기 강아지 말이 있어. 내가 이렇게 발언했다고 쳐봐. 네. 그러면 이게 몇 마리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켤레 같은 의존명사는 반드시 꾸며주는 무슨어가 있어야 돼. 꾸며주는 무슨어? 관형어라는 게 있어야 돼. 알겠어? 2번째. 자, 좋은 것, 친절한 분, 아픈 배 써있지. 얘들아, 여기 좋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좀 어때? 의미가 어색하잖아. 좋은 뭐가 있어? 것이 있어. 라든지 또는 거꾸로. 얘들아, 여기 것이 있어. 그러면 어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것, 분, 대라는 의존명사는 좋은, 친절한, 아픈이라고 부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앞에? 꾸며주는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의미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봐보세요. 여기 위에. 자, 위로 좀 올라가면 여기 별표 3개. 암기. 시험에 자주 쓰이는 의존명사의 사례야. 외워야 돼. 자, 한번 봐봅시다. 책 봐봐. 식사를 하는 데에 2시간 걸렸어. 그러면 대를 꾸며주는 게 뭐예요? 응? 어휘 대자를 꾸며주는 게 앞에 있는 뭐야, 얘들아? 아니, 요걸 꾸며주고 있는 게 여기 뭐야? 하는. 식사를 대에 2시간 걸렸어. 의미가 어색하잖아요. 맞지? 식사를 하는 대. 됐어요? 대. 자, 그 다음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렴. 만큼 앞에 뭐가 있지, 얘들아? 싶은. 됐나?
근데 만약에 이 10분을 빼버릴까? 먹고 만큼만 먹으렴.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내 키는 대로 해도 좋아. 그러면 내 키는 빼고 대로 해도 좋아. 그럼 이것도 의미가 이상하죠. 내 키는 있어야지. 자, 그 일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 일은 네가 바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요. 나는 최선을 다 뿐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동그라미 쳐. 하는, 싶은, 내키는, 알, 할. 알겠니? 자, 이런 무슨 어가 있어야 된다고. 앞에 무슨 어?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만큼 대로 바뿐을 무슨 명사라고 한다? 의존명사. 조심할 점은 자, 뭐랑 비교해야 돼? 조사와 구분해야 돼. 만큼이나 뿐 같은 거는 조사에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 따라 어때요? 조사이기도 하고 의존 명사이기도 해요. 근데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붙였을까 띄었을까? 우리 한번 했잖아. 붙였어 띄었어.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안 말하고. 얘들아 안 봐. 봐봐. 만큼 써있지? 앞에 안 말하고 지금 붙였었어 띄었었어. 띄었었잖아. 오케이?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붙였어 띄었어. 띄어 쓰는 거야. 여기 됐나? 근데 만큼이 문장에 따라 조사일 경우가 있거든? 그럼 조사일 경우에는 붙였어 띄었어. 조사는 붙여 쓰는 거야. 우리 옛날 띄어쓰기 파트 했잖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의존명사 대만큼 대로 바뿐이 있는데 자, 문장에 따라 조사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내려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명사 중에 여러분들 꼭 의존명사를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갑시다. 대명사. 자, 대명사 볼게요. 자, 일단 사물. 자, 일단 별표 치시고 사물, 사람,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래. 그래서 우리가 대자 써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또는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있는데 자, 사물을 가리키는 거는 이것, 그것, 저것이 있고 장소는 여기, 거기, 저기, 이곳, 그곳, 저곳이 있대요. 자,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인칭대명사는 외워주세요. 이거 암기야. 이거 외우는 거야. 자, 일단 우리 고1 가서 1인칭이 뭔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1인칭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가리킬 때야.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소인이 언제 쓸까? 소인. 낮춰 부를 때. 그죠? 자기 낮출 때. 마마, 소인이 이런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짐은 언제 쓸까? 짐. 높이 높이는 거. 그거보다는 황제. 황제가 자기를 지칭할 때야. 알겠나? 자, 그 다음에 2인칭 밑줄. 자,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청자를 가리킬 때야. 너, 자네, 당신, 그대, 너희, 여러분인데 당신의 별표. 다 이유가 있어. 자, 그 다음에 3인칭 밑줄. 3인칭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 청자를 제외한 나머지네. 나머지. 그, 그녀, 당신, 이분, 그분, 그인데 자, 당연히 당신의 별표. 그러면 당신이란 거는 문장에 따라 2인칭인 경우도 있고 몇 인칭? 3인칭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이런 걸 내는 거야. 이런 걸 내는 거야, 시험에.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일단 수사 빨리 하고 옆에 거 봅시다. 수사는 일단 그래도 별표 쳐놓으세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래. 그래서 양수사, 서수사가 나왔죠? 양, 서. 그러면 양수사는 왜 양이야? 수, 리양이어서 그래. 수량, 양.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 둘, 셋이 있고요. 한자어로는 1, 2, 3이 있습니다. 자, 서수사. 왜 서수사는 서수사야? 순서이기 때문이야. 자,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로 우리말로는 첫째, 둘째, 셋째, 한자어로는 제1, 제2, 제3 이렇게 있습니다. 됐지? 자, 오른쪽에 심화 하나 좀 봅시다. 자, 여기 옆에 보세요. 옆에. 자, 이제
요거 좀 심하라고 써봐. 요거. 잘 들어. 이게 글씨가 깨알 같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시다. 네모를 치세요. 재기칭, 미지칭, 부정칭 이렇게. 자, 재기칭부터 볼게. 재기칭. 재기칭 대명사란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킨대. 그래서 다시 제자를 쓰는 거야. 알겠냐? 자,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음식을 좋아하신다. 이 당신 동그라미 쳐봐. 이거는 상황에 따라 2인칭이기도 하고 3인칭이기도 해요. 알겠어요? 만약에 3명이 있어. 3명. 3명이 있다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할머니 있는 거야. 할머니. 그러면 얘가 얘한테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음식을 좋아하신다. 할 때 이 당신은 몇 인칭이야, 얘들아? 2인칭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자, 근데 자, 어떨 경우에는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음식을 좋아하신다. 두 번째 경우는 이 당신이 할머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 알겠어? 할머니께서는 당신, 할머니의 뭐야? 할머니의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두 개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할머니께서 당신의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의미도 되고, 오케이?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음식을 좋아하신다 할 때 이 당신은 할머니의 음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인칭인 경우도 있고 3인칭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지칭은 쉬워요. 미지칭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물건, 모르는 장소야. 얘들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무슨 세계라 그래? 미지의 세계라고 나와 있지? 그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할 때 그 미자다. 저 사람은 누구니?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누구는 미지칭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부정칭 봐봐. 부정칭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거야. 자, 아무나 나를 좀 도와다오. 만약에 내가 니네들 앞에서 아무나 좀 나 좀 도와줘 했어. 그럼 내가 양준서를 가리키는 건지 류재준을 가리키는 건지 은수를 가리키는 건지 내가 가리킨 거야, 가리키지 않은 거야?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은 거지. 맞아? 네. 그럴 경우에 이 아무는 무슨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부정칭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당신은 2인칭인 경우도 있지만 3인칭에 해당하는 재기칭인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저 사람은 누구니 할 때 누구는 미지칭. 자, 아무나 나를 좀 도와다오. 아무는 부정칭이 됩니다. 자, 또 내려가세요. 자, 4개 있습니다. 4개.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미지칭 봐봐. 미지칭, 부정칭, 대명사로 모두 쓰이는 대명사예요. 자, 몇 개 있대요? 4개입니다. 묶어주세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4개래요. 자, 언제 봐봐. 제출일이 언제니? 숙제 내는 날짜가 언제니? 그러면 숙제 내는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미지칭. 됐나? 언제 밥 한 번 먹자. 자, 여러분들 직장 가시면 엄청나게 이 말 많이 쓰고 살 거예요, 앞으로. 알겠지? 언제 밥 한 번 먹자. 언제 게임 한 번 가자. 언제 쇼핑 한 번 가자. 알겠죠? 그 언제는 특정 날짜를 여러분들 지정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칭이야? 부정칭. 자, 그 다음 어디? 학교가 어디예요? 어딘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지칭. 여행 장소로 어디든 좋아. 제주도도 좋아. 그리스도 좋아. 유럽도 좋아. 그죠? 스페인도 좋아. 뭐 다 좋아. 그래서 이거는 특정 장소를 가리키지 않으니까 부정칭. 자, 누구? 초인종 소리에 누구세요? 모르니까 미지칭. 자, 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부정칭. 자, 무엇? 무엇 때문에 고민하니? 고민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칭. 자, 무엇이라도 마셔야겠다.
콜라라도 먹든 사이다로 먹든 오렌지 주스를 먹든 자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으니까 부정칭. 알겠니? 다시 한번 언제 어디 누구 무엇 4개 외우세요. 이 4개는 바로 미지칭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칭으로도 쓰일 때 있고 둘 다 문장에 따라 어때요?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자 문제 좀 빨리 풀어보자. 앞으로 오세요. 56페이지 오세요. 56페이지. 기다려봐. 이건가? 아니야. 그렇지. 앞에야. 그렇지. 자 이거다. 자 합시다. 자 해봅시다. 자 우리 56페이지에 이제 답 좀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 뭐라 하죠? 파생어. 자 파생어. 자 그리고 접사에는 어근의 앞에 결합되는 걸 뭐라 그러죠? 접두사. 자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거 뭐라 하죠? 접미사. 자 3번. 어른스럽다. 자 여기서 얘들아 어른이 어근이야 어근. 그리고 스럽다가 접미사야. 알겠지? 그러면 어른의 품사는 뭐야? 오늘 배웠다. 어른의 품사. 체언 맞는데 체언 중에서도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뭐냐고 얘들아 어른이. 뭐라고? 어른 아이가 야 어른의 품사가 뭐냐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명사잖아 명사. 그치? 아니 그러니까 어근 맞다. 어근 맞아. 어근 맞는데 어근 중에서도 명사라고 얘들아. 알겠지? 어근이란 거는 되게 큰 범위의 단어야. 큰 범위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근이면서 체언이면서 뭐에 해당한다고요? 명사야에. 자 명사의 명사 또는 어근에 결합해서 스럽다라는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군살은 접두사가 뭐야 여러분들? 접두사 여기 군이지 군. 오케이. 자 그러면 살은 품사가 뭐예요? 살품사 명사도 되고 어근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체언도 되죠. 알겠습니까? 체언도 됩니다. 명사 체언 어근 다 돼요. 자 그래서 명사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빛 맞다. 여기서 접두사가 뭐니 얘들아? 접두사 뭘까? 빛. 자 빛이라는 접두사가 맞다에 결합됐지? 맞다는 품사가 뭘까? 그게 용언인데 용언 중에서도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야 동사. 알겠지? 동사 써도 되고 용언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생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봅시다. 6번. 자 기다려봐. 자 6번.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어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 X. 왜 X지? 품사 교체의 기능을 하는 거는 무조건 무슨 사야? 접미사야. 무조건 접미사야. 이거는 접두사는 없어. 접미사만 있어. 자,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어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꾼다. 맞지? 자, 말썽꾸러기의 꾸러기는 뒤에 붙었으니까 접미사에 해당하며 말썽꾸러기는 말썽과 별개의 단어이다. 맞습니다. 자 9번 정답다의 답다는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꾼다. 봐봐. 정이라고 하는 거는 품사가 명사야. 거기에 답다라는 접미사를 붙여버리면 품사가 형용사로 바꿔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덮개의 개는 얘들 봐봐. 덮개에서 덮이 뭘 것 같아? 덮다야. 덮다. 알겠니? 덮다에 자 옆에 이제 개라고 하는 접미사를 접미사를 여러분들 붙여버리면 어근의 품사가 원래 덮다는 품사가 뭐였겠어? 용언이었겠지. 용언. 오케이?
자, 근데 요거를 개를 붙여버리면 부사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진 걸까? 부사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진 걸까? 명사로 바뀐 거야, 명사. 그래서 어근의 품사가 부사가 아니고 명사로 바꾸는 전미사 개야.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11번. 휘다의 휘와 휘감다의 휘는 모두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X야. 왜? 휘다는 동사야. 구부려져 있는 동사라고. 파생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알겠지? 휘다는 파생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휘다는 구부려져 있다는 거고 저 휘감다의 휘가 접두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지워야 돼. 요거는 아니다라고. 그 뒤에는 맞아. 뒤에는 맞는데 앞에 거는 틀렸다는 거야. 자, 시댁에서 시는 아내이가 아니죠. 어디까?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남편이야. 야, 쌤이 와이프 쪽, 부인 쪽 엄마 아빠를 뭐라고 부르지? 장모님, 장인어른. 처갓집을 간다 그래. 알겠지? 네. 그러면 와이프가 쌤의 아빠 엄마를 뭐라 하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알겠니? 시부모. 됐지? 그러니까 시자는 뭘 뜻한다고? 남편 쪽의 뜻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접두사이다. 어쨌든 접두사는 맞지만 뜻이 틀렸으니까 X. 자, 13번. 맨다리의 맨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뜻을 더하는. 야, 앞에 붙었는데 어떻게 전미사야? 접두사지. 자, X. 자, 14번. 14번은 그냥 여기 책 보세요. 새빨갛다의 새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 한 뜻을 가진 접두사이다. 맞지?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위에 거 봅시다. 자, 여긴 좀 쉽죠? 자, 15번. 다음 중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의 밑줄을 그으시오. 15번의 먹입니다. 먹이. 자, 먹다의 먹에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진 거예요. 자, 16번은 지우개야. 지우다의 지우에 개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진 거야. 됐지? 그래서 둘 다 파생어가 됩니다. 17번은 좀 쉬운데. 자, 치랑 어울리는 애들아 어근이 뭐지? 뜨다. 눈을 치뜨다. 자, 덫이랑 어울리는 어근이 뭐야? 덧저고리. 자, 막이랑 어울리는 연들 어근은 뭐지? 막노동. 자, 그리고 롭이랑 어울리는 어근이 뭐야? 향기롭. 그죠? 향기롭. 알겠지? 나. 그 다음에 스럽. 뭐야? 스럽. 어른? 스럽다. 그 다음에 헛? 소리. 알겠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3번. 자, 23, 24 별표. 23, 24 별표. 자, 얘들아, 접두 파생어 3개 뭘까? 접두사를 써가지고 만들어낸 파생어 3개. 첫 번째 뭐야? 아, 야, 잠깐만, 이거 안 보인다. 첫 번째, 숫, 양. 양은 양인데 순놈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헛수고. 됐죠? 또 시누이. 그럼 시누이가 뭐야? 시누이. 남편 쪽의 누이. 알겠지? 그래서 숫 접두사, 헛 접두사, 시 접두사. 알겠니? 나머지 양, 수고, 누이는 어근. 자, 정립파생어 나머지겠죠? 자,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날개. 날다에 여러분들 개 붙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높이. 높다에 이 붙였잖아. 맞니? 배 전미사, 이 전미사.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내리막. 내리다에 막 붙인 거야. 오케이? 내리다에 달을 지우고 막을 붙인 거라고. 또 조용히. 조용에다가 히라고 하는 걸 붙인 거야. 그래서 부사가 된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저기 뭐예요? 그다음에 야, 헛수고 신호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이제? 울보. 울다에 보를 붙인 거야. 또 얼음. 얼다에 음을 붙인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 문지기. 문에다가 뭘 붙인 거야? 지기를 붙인 거야. 알겠어요? 지킴이. 그래서 날, 개가 전미사, 높이, 이가 전미사, 내리막, 막이 전미사고, 조용히, 희가 전미사고, 울보, 보가 전미사, 얼음, 음도 전미사, 문지기, 지기가 전미사입니다. 알겠죠? 다 알아두셔야 돼. 자, 요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합시다. 자, 25번 딸국질. 자, 어근에다가 뭐 써주셔야 돼? 어근에다가 딸국. 접사는 뭐예요? 질. 정확히 말하면 전미사겠죠? 두 번째 새롭다. 어근 뭘까? 어근. 헷갈리지? 새야 새. 어근은 뭐라고? 새야 새. 어근이 새라고 새. 접사는 롭다야 롭다. 자, 사랑하다. 어근은 뭐야? 사랑. 접사는 뭐니? 하다. 샛노랗다. 어근이 뭐야? 어근. 노란 써도 되고 노랗다 써도 돼. 알겠지? 어쨌든 노랏은 들어가야 돼. 노랏. 접사는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접두사겠다. 셋. 자, 셋. 자, 그다음에 넘어갔어요. 마지막 장. 자, 58페이지 갑시다. 자, 여기가 어렵다. 자,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복합어로 어근과 어근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를 뭐라 그러죠? 합성어. 그러면 합성어에는 여러분들 접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처럼 밑줄.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비통사라 그래? 통사라 그래? 내가 일반적인 건 뭐라 그랬죠? 통사라 그랬어요. 통사. 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통사적 합성어. 자, 통사적 합성어. 자, 3번. 뛰놀다와 같이. 자, 얘들아 봐봐. 뛰다 플러스 놀다. 이것도 용언이고 이것도 용언이야. 그러면 어간어미로 돼 있어. 오케이? 근데 이게 결합되면서 뭐가 됐대? 뛰놀다가 됐대. 맞냐? 뛰어놀다겠지, 정확히 말하면. 맞지?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연결어미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어미가 생략돼 버렸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결합하는 거는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지 않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래. 됐나?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야. 연결어미 없이 써 있잖아. 자, 4번. 노력과 정성을 뜻하는 피땀과 같이 각각의 어근이 가진 본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대등이라 그럴까, 종속이라 그럴까, 융합이라 그럴까? 융합합성어라 그래. 융합합성어. 원래 피땀은 무슨 의미예요? 피랑 땀이야, 피랑 땀. 알겠지? 근데 두 개가 결합되면서 노력과 정성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등장했잖아. 그걸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내려갑시다. 이제 5번 봐보세요. 5번. 자, 5번 볼게요. 자,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합성어는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뉜다. 동그라미. 자, 6번. 찬밥은 지은 지 오랜되어 식은 밥이란 의미를 가질 때에는 종속.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융합. 맞습니다. 맞아요. 자, 7번. 얘들아, 나물의 종류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지. 응? 네. 그 중에서도 무슨 나물이래? 콩나물이니까 나물을 수식하고 있는 게 지금 콩이야, 콩. 그러면 이거는 대등하게 연결된 거야? 아니야. 대등 합성어가 아니고 무슨 합성어야? 종속 합성어야. 종속 합성어.
수식해주는 의미가 나오면 종속합성어야. 그래서 X야. 종속합성어다. 자, 8번에 별표 치세요. 8번에 별표. 열다 닫다. 야, 여닫다를 풀었으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일단 열다 닫다야. 맞아? 네. 그러면 열다 닫다는 의미가 대등해 안 대등해? 진짜? 얘가 얘를 수식해? 그냥 열고 닫은 거야. 네. 열고 닫았다니까 얘들아. 그럼 의미가 대등해 안 대등해? 대등해. 오케이? 그러면 대등하니까 일단은 무슨 합성어 맞아? 대등 합성어 맞아. 맞는데 지금 이게 결합되면서 어떻게 됐어? 리을이 탈락해버려. 리을이 탈락하고 여 닫다가 됐거든? 네. 그러면 어간 뒤에 우리가 어미가 들어가죠.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됐어요? 어미가 유지됐어요? 생략됐어요? 생략됐지.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 비통사가 맞으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됐지? 자, 9번 비슷해요. 별표 쳐놔요. 검북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검다 북다야. 그러면 두 개 의미가 대등해 안 대등해? 대등해. 맞죠? 대등해. 그러니까 무슨 합성어야 일단? 종속이 아니고 대등 합성어 쓰세요. 그러면 저것도 어떻게 된 거야? 연결어미가 유지된 거야? 연결어미 생략된 거야? 합쳐지면서? 생략된 거야. 맞지? 검고 북다잖아. 그러면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생략됐으니까 통사야 일반적이지 않은 비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 자 8번 9번 자 별표 쳐놨죠 다들. 자 그리고 10번도 별표 쳐보세요. 자 잘 들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지만 봐봐. 자 봐봐. 명사와 같은 체언을 수식하고 꾸며주는 게 관형사야 부사야? 명사인 체언을 주로 꾸며주는 게 관형사가 주로 꾸며져 부사가 주로 꾸며져? 둘 중에 하나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왜 품사를 지금 한 줄 알겠죠? 응? 관형사가 꾸며주는 거야. 다시 명사 꾸며주는 게 뭐라고? 관형사야. 그럼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일반적이야 얘들아. 알겠어? 두 번째. 그럼 부사는 주로 뭘 꾸밀까? 주로 용언을 꾸며요. 다시 부사는 주로 뭘 꾸민다고요? 용언을 꾸미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가봅시다. 자 용언의 관형사형 밑줄 쳐봐. 자 용언의 관형사형이 뭐라 그랬지? 원래는 품사가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야. 근데 어간 뒤에 뭐가 들어가? 어간 뒤에 뭐가 들어가 얘들아? 어미가 들어가지. 근데 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어미라는 게 있어. 그럼 관형사형 어미는 뭐라 그랬지?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어미라는 거야. 알겠니? 품사는 용언이 그대로인데 이 어미를 쓰면 마치 관형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라고. 이해까지 됐어? 자 이제 책 다시 봐봐. 바로 용언의 관형사형이 자 봐봐.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지 않아? 일반적이야. 얘가 얘 꾸며주는 게 일반적이라 했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 비통사야 통사야? 통사야. 됐지? 외워 좀 얘들아. 응? 헷갈리면 외워. 안 외우면 계속 까먹어. 외워야 돼. 자 11번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어려운 것들은 해나가면 돼요. 차근차근. 근데 10번, 8번, 9번, 10번 이거는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세 개는. 자 11번은 좀 심하라고 써. 자 척척박사. 자 일단은 박사는 품사가 명사인 거는 쉽지. 척척 이거 뭘까? 이게 어려워요. 척척의 품사가 뭘까? 부사예요. 자 다시 뭐라고요? 부사래요. 자 부사가 주로 수식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용언. 동사나 형용사든 용언. 척척 해내다. 해내다의 기본형이 뭘까?
해내다의 기본형. 하다. 하다야. 하다는 여러분들 명사야 용언이야. 하는 거니까 동사잖아. 동사 용언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주로 용언을 꾸미는 게 관형사야 부사야? 부사지. 그러니까 척척은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럼 봐봐.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거는 일반적일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야. 이렇게까지만 이해도 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11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자, 12번 봐봐. 용언의 어간 플러스 체언, 부사 플러스 체언. 자, 봐봐. 어간 뒤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어간 뒤에는 원래 어미. 뭐가 들어가야 돼? 어미가 들어가야 돼. 근데 어미가 생략되고 체언이 붙었대. 두 번째. 부사는 원래 여러분들 뭐랑 결합돼? 체언이 아니고 뭘 꾸며준다 그랬지? 용언이라 그랬지. 맞지? 그러면 어간 뒤에 체언과 부사 뒤에 체언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니까 동그라미. 자,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 14, 15 보겠습니다. 자, 좀만 화이팅. 금방 해요. 자, 대등, 종속, 융합 찾아봅시다. 자, 일단 책으로 빨리 합자. 대등은 어근과 어근의 앞뒤 의미가 대등한 거야. 말 그대로. 뭘까? 앞뒤. 두 번째 논밭. 세 번째 밤낮. 앞과 뒤, 논과 밭, 밤과 낮. 그치? 종속은 꾸며주는 게 나와야 돼. 꾸며주는 거. 첫 번째 뭐냐? 봄비야. 왜냐면 봄비도 있고 가을비도 있고 겨울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날아가다야. 날아가다도 종속합성어야. 날아가는 것도 있고 뛰어가는 것도 있고 기어가는 것도 있고 걸어가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다음 막내딸이에요. 막내딸도 있고 첫째 딸도 있고 둘째 딸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봄비 날아가다 막내딸은 수식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종속이야. 자, 그러면 융합합성어는 뭐니? 피땀. 아까 했잖아. 네. 그 다음에 춘추야. 춘추는 봄과 가을인데 이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면 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좀 쓰십니다.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13, 14, 15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16, 17 별표 칠래?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거. 별표. 어려워. 어렵기도 해요 이거. 자, 일단은 통사적 합성어 4개를 찾아볼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첫사랑이야. 첫사랑. 관형사랑 체언의 결합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낯설다야. 두 번째 낯설다. 낯과 설다의 결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뜬 소문이야. 자, 뜬이 아까 했었던 용언의 관형사형을 말해. 용언의 관형사형이 소문인 체언을 꾸며주는 거는 일반적이야. 자,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웠죠. 앞서다예요. 앞서다가 왜 통사적이냐면요. 앞이라는 거는 명사고요. 명사 뒤에 결합하는 게 보통 조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앞에 서다야. 근데 애는 조사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조사는 유지되기도 하고 생략돼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앞에 서다 할 때 애자의 조사를 생략해서 앞서다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통사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통사 뭐겠습니까? 비통사 첫 번째 덮은 밥, 덮밥이죠. 그러면 원래 어간 앞에 이 덮이 어간이야 얘들아. 어간 뒤에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미가 생략되고 밥이라는 체언이 결합됐어. 이거는 통사가 아니고 비통사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거리야. 이것도 똑같아. 먹다에 먹이라는 어간이 있고 원래 뒤에는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미가 빠져버리고 거리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 게 결합이 돼서 체언이라는 체언 거리가 결합됐기 때문에 요것도 비통사다. 자, 그 다음에 부슬비입니다. 자, 부슬비. 부슬이라고 하는 비자립적 어근이 결합됐기 때문에 요것도 비통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굳세다. 자, 굳세다. 자, 굳다 세다.
굳다 세다 할 때 어미가 생략돼서 굳세다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통사는 첫사랑, 낯설다, 뜬소문, 앞서다고 이 앞서다가 좀 헷갈린 거야. 앞에 에라는 조사가 생략됐어. 그러면 체연인 명사 뒤에는 조사가 결합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통사고요. 자, 어미 생략. 그죠? 이것도 어미 생략. 이거는 비자립적 어근이기 때문에 구슬리 맞고. 자, 이것도 어미 생략. 어미가 생략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비통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18번 보세요. 18번 보세요. 자, 높으르다. 얘들아, 높으르다 할 때 높이 있지. 높다야. 그럼 높다는 품사가 뭘 것 같아? 높다 품사. 저 높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뭐야? 형용사야. 써. 형용사. 그럼 푸르다도 푸른 상태를 보여주잖아.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뭐야? 형용사라고. 높다도 형용사고 푸르다도 형용사야. 그래서 결합돼서 높푸르다가 됐거든. 높푸르다도 형용사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형 쓰는 거야. 형. 자, 밑에 19번 굶주리다 보자. 굶다랑 줄이다거든. 그러면 굶다도 동사고 줄이다도 동사야. 그래서 결합돼서 굶주리다가 됐을 때 이것도 동사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동동동입니다. 동동동. 자, 18번은 형이고요. 19번은 동동동동이에요. 자, 마지막.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요거하고 바로 맞힐게, 얘들아. 봐봐. 자, 큰 집,